오늘 진보 보수 좌우 읽기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부터 조선일보까지 우리나라의 이제 진보부터 보수까지 모든 매체를 한번 톱파보는 시간인데요. 진보에서는 경호차장 구속 실패는 봐주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보수에서는 슈퍼위크 앞두고 여야가 불복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부추긴다. 좀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진보는 윤석열 봐주기 수사 여기에 대해서 이제 뼈 때리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의겸님께서 먼저 경향신문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향신문은 우리 검찰의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불출석에 대해서 왜 윤석열 수사만 되면 작아지느냐라는 타이틀을 걸고 사설을 냈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구속영장 기각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다.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불출석한 것은 무책임하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렇네요. 네. 예. 검찰은 김성훈 차장이 구속영장을 3차례나 반려해서 애당초 구속 의지를 의심받았다. 왜 안 잡으려고 하지? 나 너무 신기해요. 이 정도면 그냥 놔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1심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을 때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하루 만에 내란 수기를 석방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그랬었죠. 네. 왜 검찰이 윤석열 내란 수사 앞에서만 멈추고 휘고 작아지는지 모르겠다라고 경향신문이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예, 미스터 박님, 윤석열 파면 호사가님 어쨌거나 검찰은 해체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비판을 받을 행동을 하고 있네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거의 없죠. 거의 보통은 이제 뭐 변호인은 당연히 출석하지만 검사도 같이 출석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한데 지금 이 경우는 안 그래도 가뜩이나 지금 이제 뭐 대통령 봐주기 아니냐 이렇게 검찰을 보는 시선이 되게 곱지 않은 상황에서 사소한 절차까지 자기 편의대로 해버리니까 이게 뭐 곧바로 법률 위반은 아니다 치더라도 뭔가 비판받을 여지를 제공을 했다는 점에서 좀 굉장히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좀 궁금한 게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하고 안 나오면 법원에서 구속영장 못 내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거랑은 상관없지만 이게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단계별로 다 볼 거야 이렇게 막 지켜보고 있는데 뭔가 그런 거 하나까지 이제 쇼잉이라도 해야 될 판에 그 작은 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런 뭐 봐주기 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경호차장까지 봐주는 거 아니냐. 결국은 대통령 앞에서 작아진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비판받을 거리를 제공을 하고 있네요. 이게 그런 거잖아요. 구속해주세요 하고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사람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거의 요식행위네요. 검찰이 사실상 구속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의심을 살 짓을 알아서 한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봐주지? 경호처장을? 난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수사 검사가 아니고 영장 검사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그냥 법조인이 보기에도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왜 자꾸 비판받을 만한 여지를 남기는지가 뭐 의문이기는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왜냐면 수사를 할 거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계속 구속영장에 되게 미적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하는 척 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는 척.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이 납득할 수 없다,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내놨어요. 한겨레 신문 의견도 의겸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예, 한겨레도 납득할 수 없다란 타이틀로 내용을 적었는데요. 사설에서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이해하기 힘들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은 스스로 사법부 권위를 허물어뜨린 것이나 다름없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막아선 것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 영장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한 경우가 있었던가?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인권과 방어권은 왜 힘 있는 자들에게 무엇보다 내란 관련자들에게만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것인가? 일단 경향신문은 검찰이 왜 이렇게 미적대느냐라고 지적했는데 한겨레신문은 법원도 왜 영장을 안 내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법원이 영장을 쳤는데 이거 집행을 막 막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또다시 영장을 안 내고 약간 이런 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상황 어떻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마지막 문장이 좀 와닿는 게 이게 보통은 영장이 집행이 되면 그거를 이제 요령껏 좀 이렇게 유도리 있게 좀 퍼포먼스를 해가면서 변호인 조력을 받아서 좀 늦춘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좀 뭔가 막
육탄전 네. 직전까지 가고 막 거부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각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마지막 문장처럼 인권과 방어권은 힘 있는 자들에게만 보장을 받는다는 이 비판이 딱 이 상황에 들어맞는 상황인 거죠. 이게 보통의 법률 절차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영장을 막 무력으로 막았는데 그 사람에게 죄와 책임을 묻는 절차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네. 이거는 지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해볼 수가 없죠. 그렇죠. 이런 가능만 하면 해보고 소시민들은, 싶죠. 네, 소시민들은 할 수가 없고요. 네. 보시면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일보에서는 좀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중도에서는 한덕수 탄핵, 이재명 선고, 승복과 자제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중도부터는 이 광장에서 여야가 싸우고 있잖아요. 좌우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 파트를 조금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의견님께서 중도 의견도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도 보수 한국일보의 이야기입니다. 한덕수 탄핵, 이재명 선고, 승복과 자제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이때 이 글을 쓸 때까지만 해도 한덕수 그렇죠. 권한대행이 네. 예, 탄핵이 선고가 나지 않았을 상황이죠. 네. 승복과 자제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도록 이번 한 주 국민이 모두 엄정한 감시자가 돼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 총리 탄핵 선고는 인용과 기각을 떠나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맞물린 쟁점에 대한 헌재 판단이 더 큰 관심이다. 이거 좀 짚어봐야죠. 나중에. 네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26일 이번 주 수요일인데요. 네.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또한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법부 판단을 이념과 정파에 따라서 유불리로 해석해서 갈등과 반목을 키우는 것은 공멸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공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 뭐가 됐든 간에 승복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그거 당연한 네, 말이죠.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현실이 지금 안타깝네요. 근데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자기에게 불리한 판단이 나왔을 때 무슨 사법부가 죽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지 않았나요? 사법살인 뭐 이런 얘기. 사법살인. 예, 예. 맞아. 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됐을 때 이건 사법살인이다 하고 불복해도 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한국일보가 지금 네.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둘 다 자제해라. 예. 이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둘 다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하고 안 지키겠다, 나한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이 분위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데 사실 양당에서 지금 막 승복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승복을 안 하겠죠. 안 하는 이유가 네. 일단은 뭐 저희가 지규현 판사의 사례를 봤지만 윤석열 네. 대통령 석방시켜준 판사라고 네. 보잖아요. 네. 지규현 판사가 일주일 만에 중국인이어서 이제 그 애국 열사가 됐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건 이제 사법부에 있는 법관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네. 그렇게 붙여주는 사람들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는 말은 정치인들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승복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생존을 위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진짜로 인용이 돼서 탄핵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정치적 인생은 끝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 맞죠. 뭐 버티든 어쩌든 간에 권한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정치적으로 사망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도 만약에 사법부 판단이 나와서 대선에 출마 못해요. 그럼 정치적 인생 끝난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한 10년간 출마를 못하니까. 맞아요. 그러면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사법부가 중요하겠습니까? 암만 법리가 중요하고 사법부를 존중한다고 해도 지금 정치가 거의 생존 싸움, 생존 경쟁이 돼버린 상황에서 글쎄요. 그러니까 승복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이런 사설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할 것 같으니까. 예, 네. 저는 너무 안 하고 버티기를 양당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저는 이재명 후보랑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안에 잡혀 있어서 그렇지만 정치 문화 자체가 지금 아마 재판 걸려 있는 의원들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 사람들 승복 안 할 겁니다. 네. 얼마 전에 선례가 되겠네요. 예, 네. 안산의 양모 네. 의원도 본인이 좀 부족했으니까 2심에서 그 진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판결을 받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결국 1심의 판결은 뭔가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승복 안 하겠다는 그러니까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대법원까지 가는 게 당연해지겠네요. 당연해질 네. 겁니다. 대법원 판결을 받아칠 때 승복을 하느냐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근데 조국 사태 때 봤는데 조국을 옹호하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 1심 지고 2심 지고 그치, 했을 때 그치. 대법원까지 가면 사과하겠다. 뭐 네. 대법원까지 가면 승복하겠다 했는데 그때 사과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지금도 승복 안 하시잖아요. 네. 지금도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을 가도 승복을 안 하고 사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승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온 거는 한명수 총리 때부터 조국 사태 때까지 네. 사실 이어져. 민주당에서 많이 하기는 했어요. 거기서 되게 네. 주옥 같은 워딩이 많이
나오긴 했죠. 근데 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지금 대통령 쪽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서로 너네 당은 승복해라. 나는 안 할 건데 너네 당은 승복해라만 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 굉장히 정말 제가 한숨이 정말 이 단전에서부터 한숨이 나오네요. 말하다가. 저는 조국 대표 보면서 조국 대표 그래도 승복하지 않는 듯한 워딩을 했더라도 네네. 구치소 가셨잖아요. 안 갈 순 없죠. 네. 네, 가야죠. 근데 이걸 네.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있겠다 싶은 게 이번에 윤석열 네. 영장 안 받을 때, 예. 버틸 수 있겠다. 그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네. 맞아요. 저 호사가님은 양비론으로 볼 만한 문제는 아니다. 양쪽 네. 다 이제 그렇죠. 비판하는 거는 너무 양비론이다.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과가 지금 너무 큰 너무 커요. 상황에서 그죠. 이렇게 양비론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예. 온기님은 양비론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마치 영혼 없는 좀비처럼 저희를 향해 영혼 없는 좀비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지만, 저희 양비론이라기보다는 둘 다 지켜야죠.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다 보니까 조금 강조를 했습니다. 센터필드 라이브 오후 6시 월화수 진행하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블탭 누르면 좋아요가 되고요. 옆에 구독 버튼 있으니까 꼭 눌러주시면 구독도 같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와중에 김종수님은 민주당 사라져야 돼 라는 댓글을 아주 격정적으로 갑자기. 달아주셨습니다. 혜성처럼 등장해서 한 말씀 남기셨네. 다음으로 서울신문은 최상목 탄핵을 철회해야 된다 민주당이. 네네. 민주당이 지금 바보짓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중도보수 서울신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중도진보인 서울신문에서 오늘 났죠. 한덕수 총리 선고가 났는데 어쨌든 간에 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당장 철회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당장 철회. 예. 네. 내용으로 들어가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비상시국에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 것도 모자라서 대행의 대행,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어이가 없다. 라고 하면서 최상목 탄핵 소추안 발의로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꼭 30건을 채웠다. 오, 많다. 30번이나 탄핵을 했는데 이건 이제 저희 헌정사상 지금 윤석열 정부를 제외하고 네. 그 모든 건을 모아도 30건이 안 됩니다. 와, 진짜. 이 가운데 헌재가 결정을 내린 8건은 모두 기각 결정이 모두 내려졌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측면에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행은 아니지만 네네. 복귀를 했잖아요. 네.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기각이 아니고 인용이 돼가지고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됐으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을 하면 이제 국무위원들 수가 줄잖아요. 맞아요. 근데 국무회의를 열려면 11명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국무위원 5명이 사퇴를 하면 네. 지금 11명이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10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더라도 그 다음 대선 기일을 잡을 수가 없어요. 대선 기일은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돼요. 물론 선관위에서 60일 뒤로 지정해주긴 합니다만 네. 그건 그 법적 구속력이 없고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다음 대선일이 잡히는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오늘 탄핵이 되고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이 되고 그럼 국무위원 5명이 더 사퇴를 하게 되면 다음 대선일 날짜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버그? 아주 미묘한 시스템적 문제가 여기에서 나오는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내부에서 얘기한 분 되게 많았거든요. 네. 왜냐면 지금 국무위원들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수틀리면 사퇴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죠. 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제 김문수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최대한 나라를 곤란하게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유지하는데 좀 이바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을까 생각.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국무위원이라면 네. 충분히 그런 옵션까지 본다. 네. 그러면 정말 나라가 난맥상으로 간다는 비판을 했었는데 그래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네. 복귀하긴 했죠. 예.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가 많아요. 그 이야기는 메인 이슈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수적인 조선일보는 사법 슈퍼위크를 앞두고 불복 부추기는 여야라고 하면서 네. 사실상 이재명 대표 비판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네네. 여야라고 했지만 조선일보 이야기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보수대장 조선일보인데요. 역시 대장이죠.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재명 대표가 재보궐선거 유세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각되면 불복이라도 하겠다는 뉘앙스다라고 조선일보는 봤는데요. 민주당은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만들고 대통령 파면 선고 때까지 싸우겠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도 거칠어지고 있다. 주말 집회에서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겠다라고 하기도 했고 네. 대변인은 목숨 걸고 싸워달라라고 지지자들한테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불복 심리를 자극한 거죠. 그리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공식적인 승복 선언도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지금 슈퍼위크를 앞두고 불복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승복해야 된다라는 논조로 좀 글을 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저희 PD님께서 준비해 주신 게 민주당이 천막장 당사를 세웠는데 오.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네. 철거를 지시했어요. 아, 그래요? 야, 천막 대단하네. 철거하라고. 네네. 오. 그래서 불법 이제 건축 구조물이라고 아. 철거를 지시해서 네. 여당은 거리 정치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야당은 밟아보고 싶으면 한번 밟아봐라. 해볼 테면 해봐라. 이야. 오세훈 시장도 저는 그 예전부터 뭐라 그러지? 그런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을 안 하는 듯한 행동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거기 나가가지고 투쟁하는 거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서울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게 너무 조금 강하지 않나 권한이? 그런 생각이 조금 저는 들더라고요. 약간 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에 자꾸 큰 화분을 놓는다든지 맞아요. 이런 류의 어떤 네, 술수를 네. 부리시는데 저는 딱 투명하게 그건 것 같아요. 본인이 집회를 나가서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장이다 보니까 집회를 나갈 일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네. 본인은 그걸 컨트롤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사실 여당 의원들이 거의 다 여당 인사들이 거의 다 집회에 참여하는데도 본인은 나갈 수가 없는 위치인데 생각해보면 오세훈 시장이 지금까지 집회를 나간 적이 얼마나 되나 싶어요. 없었겠죠. 거의 못 본것 나가봤자 같아요. 뭐 네. 그런 거 아닐까요? 예전에 뭐 무상급식 시위 이 정도 나가지 않았을까? 그때도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지만 집회는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님 태훈아 그러지 마. 냅둬 제발. 냅둬 제발. 태훈아라고 하니까 약간 엑소 생각나네. 엑소. 내 이름만 부르니까. 네. 엑소랑 이름이 같군요. 호사가님은 편중되어 있는 거다. 보수 집회는 방치하면서 점점점. 그러니까요. 왜냐면 민주당 철거할 거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는 이제 그쪽도 철거해야 되는 건데 이거 너무 이제 편중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호사가님이 오세훈 시장이 전광훈 집회에 나갔다라는 이런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랬었죠. 전광훈 집회에 나왔구나. AP밤님 원세훈 이야기를 하네요. 전 국정원장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호사가님 김용명아 나갔다 전광훈 집회. 김용명. 나갔었다 좀 이렇게 저한테 좀 알고 얘기해라 라고. 제가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다 하는 건 아니고 전광훈 집회. 굉장히 이렇게 얘기를 정말. 하고 있다. 원세훈이라는 드립도 오랜만에 반가웠습니다. 우리 댓글 조작단 원세훈 선생님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민주당은 탄핵 남발하고 그 국민의힘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국민의힘 맞지? 뭐 정부 여당은 거부권 이렇게 남발하고 있는데 그런 약간 그런 권한인데 미친 듯이 쓰는 거 이런 것들 권한 남용? 네, 권한 남용? 네. 이거 오용, 불법은 남용. 아니야. 네. 불법은 아닌데 이렇게 하면 나라가 안 돼. 근데 둘 다 막 욕해. 너는 거부권 썼잖아. 너는 탄핵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욕해. 서로 뭔가 네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나도 네. 이거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상대방 탓하면서 네. 자기한테 부여된 권한을 막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반성을 안 하는 네, 거지. 그러면서 이제 국정은 저기 산으로 가고. 이런 것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국회 해산. 그렇죠. 그래서 국회 해산인가요? 다시 뽑자. 다시 뽑자. 다시 구성하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의 네. 권위를 발로 차는 듯한 이 모습이 문제인 건데 네네. 대통령 거부권도 사실 생각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막 행사할 때 네. 그거 처음부터 저거 엉망이라고 얘기하긴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죠. 콧방귀도 안 맞아요. 끼고 그냥 막 옵션 맞아, 누르다가 맞아. 네. 네. 이거 여러분 누르다가 안 되니까 옆에 계엄도 있나 하고 꾹 눌렀더니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진 거잖아요. 네. 저희가 이게 보통은 눈치 보고 안 해야 돼요. 네네. 정치인들도 눈치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눈치 안 보고 시원하게 질러대는 문화가 지금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탄핵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한 번도 8개 인용이 안 됐으면 사실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누군가는. 왜냐면 잘못된 탄핵으로 국정마비를 시킨 건 사실이니까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민주당 무슨 내에서. 베스킨 라빈스냐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네요. 하나만 더 네. 오면. 네, 베스킨 라빈스. 그니까. 네. 최상무까지 하면 지금 한다고 31 했잖아요. 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무까지 하면 30개고. 아, 30개고. 야, 진짜. 써리원의 영광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써리본의 영광의 주인공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물론 네. 이제 윤석열 때문에 그런데 맞아요. 요건이 사라지고 나서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된다가 기본적인 우리 정치 문맥이거든요. 네네. 윤석열 12.3 그 불법 계엄을 치우고 나면 네. 그 외에 우리가 과도하게 했던 권력들, 과도하게 했던 행위들 책임져야 되는데 네.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거죠. 그러면 진짜 탄핵되고 나면 책임질 건가? 안 질 것 같아서 안 질 것 말씀하시는 같아요. 거잖아요. 아니, 얘 애초에 지금 그 탄핵을 남발한 게 이제 와서 또 알려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계엄 전에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예.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보수대장은 네. 꾸준히 얘기하긴 몰랐을 했지만 수도 있는 조선일보는 건데, 네. 그렇죠. 그랬지만 보통 국민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왜 했는지 저는 정말 그것도 좀 의문이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까지. 이런 식의 시스템이 되니까 계속 개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정부랑 국회가 분리돼 있으니까 계속 싸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랑 국회를 일치시켜서 권력을 집중시키다. 아니다. 더 완벽하게 견제하게 해서 아예 이런 일을 안 만들어야 된다. 이런 안이 맞아요. 좀 부딪히고 있는 네.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사가님, 이현주 발언은 그만큼 권기를 보여주는 거다. 우리 이렇게 다짐하자. 이런 의미 아닐까라는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AP밤님, 탄핵 성공 여부에 배지 한 명씩 걸기.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배지 걸기? 실패하면 배지 나와야지. 그 정도는 결기가 있어야 좀 탄핵이라든지 거부권도 마찬가지. 그럼요. 네, 거부권도 배지 하나씩 걸고 해야지. 진짜.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AP밤님의 아이디어에 10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